이번 영상에서는 지난번 신성 로마 제국에 관해 다뤘을 때 이후로 다시 한번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을 다뤄볼까 하는데요. 한 시청자께서 매우 흥미로운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질문은 다음과 같은데요. 핵심은 다음과 같습니다. 1899년 프로이센의 하인리 왕자가 조선을 방문했었는데 그 왕자가 조선에서 일명 깽판을 쳤다는 설이 진실인지 아닌지에 관한 것입니다. 사실 저도 한국인이면서 동시에 독일에서 독일 근현대사를 전공했지만 이 질문을 받기 전까지 하인리 왕자가 조선을, 더 정확하게는 대한제국을 방문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데요. 아주 예전에 제가 유튜브를 막 시작했을 때 조선에서 활동한 웰렌도르프에 대해서는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인리 왕자의 대한제국 방문에 대해서는 아는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질문을 받은 이후 저도 간단하게나마 몇몇 연구와 자료들을 찾아봤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는 하인리 왕자의 대한제국 방문 자체를 중심 주제로 한 연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도 이전에 공부했던 주제가 아니기에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지만 제가 급하게나마 준비한 것을 토대로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대해 답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대부분의 시청자분들이 하인리 왕자 자체를 모르고 계실 것으로 예상되기에 짧게나마 설명을 드려야 할 텐데요. 1862년 태어난 하인리 폰 프로이센 왕자는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프로이센 왕실 그리고 독일 제국 황실 출신이었습니다. 독일 제국의 초대 황제였던 빌헬름 1세가 하인리의 할아버지였고 2대 황제인 프리드리 3세가 그의 아버지였습니다. 문제는 하인리에게 형이 한 명 있었다는 점인데요. 이 형이 바로 프리드리 3세의 뒤를 이어 황제가 되는, 그리고 비스마르크와 결별함으로써 독일 제국의 이후 역사에 있어서 여러가지 면에서 논란의 중심이 되는 빌헬름 2세였습니다. 여러 기록들을 보면 하인리 왕자는 어린 시절부터 전형적인 모험생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 같아요. 하인리의 어머니가 자신의 어머니, 그러니까 하인리의 할머니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게 분명히 드러납니다. 하인리는 모든 면에서 끔찍하게 뒤떨어져 있다. 절망적으로 게으르고 교육 시간에는 게으르고 나태한 모습을 보여준다. 자, 그러면 하인리는 어떻게 이후 대한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까요? 이건 하인리가 어린 시절부터 정규 수업 말고 해군에 큰 관심을 보였기 때문에 일어날 수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1877년, 그러니까 15살이 되었을 때부터 정규 학교 대신 해군 장교로 교육을 받기 시작한 하인리는 장교 교육의 일환으로 2년간의 세계 여행을 떠났는데요. 이때 1년간 일본에 있으면서 일본 천황을 비롯해서 일본의 고위층을 만나 교류하기도 했습니다. 제가 직접 자료를 열어보지는 못했지만 일본 외무부 아카이브에 당시 하인리의 방문에 관한 3권짜리 기록이 현재까지 남아있다고 할 정도로 하인리히는 일본 고위층과 가까운 관계를 맺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하인리가 이후 1900년과 1912년 다시 일본을 방문했다는 것에서도 드러납니다. 처음 장교 교육을 받을 때 일본에서 장시간 머문 것을 토대로 하인리 왕자는 이후에도 프로이센의 동아시아 외교 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교육을 마친 이후 독일의 식민지였던 칭다오의 독일 해군을 지휘한 하인리 왕자는 유럽의 왕가 출신으로서는 최초로 중국 황실로부터 초대를 받고 궁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독일 제국의 왕자가 어쩌다가 대한제국을 방문하게 되었을지 그 맥락이 대략 짐작하실 텐데요. 바로 하인리가 독일 제국 해군에서 동아시아 지역의 정통한 인물로 통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인리의 대한제국 방문 일지를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898년 7월, 하인리는 블라디보스토크를 방문하기로 했고 중간 지점으로 거문도에 들렀습니다. 우리가 국사 시간에 영국의 거문도 점령에 관해 배울 정도로 거문도는 당시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위치였는데요. 7월 27일 거문도에 도착한 하인리는 다음 날에는 부산에 들렀고 그곳에서 당시 동네 부사 이명상으로부터 무의들이 춤을 추는 저녁 식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때마침 고향으로부터 비스마르크가 사망했다는 소식을 접한 하인리는 만찬을 취소해야 했습니다. 이에 8월 2일 이명상은 고종의 전보를 가지고 직접 하인리가 머무는 선상을 방문했습니다. 고종은 하인리가 서울을 방문하지 않은 것에 유감을 표했고 블라디보스토크에서 돌아오는 길이라도 서울을 방문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에 하인리는 감사의 뜻을 표하고 기회가 된다면 서울과 원산을 방문하고 싶다고 전했습니다. 다음날 취소되었던 만찬이 이명상의 초대로 다시 열렸는데요. 독일 측의 기록에 따르면 분위기는 아주 좋았다고 전해집니다. 결국 다음해 4월 하인리는 황제이자 형인 빌헬름 2세에게 대한제국 방문을 공식적으로 허락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7월이 되면 장마철이 시작되기 때문에 6월 중으로 방문하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정도로 하인리는 이미 대한제국의 날씨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서울 주재 독일 외교관들로부터 하인리의 방문 소식을 들은 고종은 경운궁으로부터 걸어서 10분 거리에 있는 대관정을 하인리의 숙소로 주고
자신의 친인척과 고위 관료들로 구성된 방문준비위원회를 구성할 정도로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6월 8일 오후 3시 하인리는 도이칠란트 호를 타고 제물포, 즉 지금의 인천에 도착하고 다음날 하선했습니다. 하인리가 이전에 북경을 방문했을 때 이미 황색 가마를 이용했었다는 이유로 이번에도 고종을 만나러 갈 때 황색 가마를 이용하게 했을 정도로 고종은 하인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게다가 숙소였던 대관정 내부를 비단으로 도배했다는 소식이 독립신문에 실렸을 정도로 하인리의 방문은 전국적으로도 큰 화제가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인리가 하선했을 때 국내부 대신, 육군 중장, 외부 협판, 황태자 첨사 등이 하인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하인리가 내리자 21발의 예포를 발사했을 정도로 대한제국 정부는 하인리를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이런 극진한 대접에 반발한 관료들도 있었지만 고종의 의지를 꺾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후 하인리는 6월 20일 떠날 때까지 대한제국에 머물렀는데요. 머무는 동안 무엇을 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극진하게 대접했는지 시간별로 자세하게 나와 있긴 하지만 이를 모두 소개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몇 가지 흥미로운 점들만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독일 외교관이었던 라인스도르프의 기록에 따르면 고종은 하인리와 직접 대화를 나눈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시에 라인스도르프의 눈에 보기에도 당시 고종의 얼굴에는 근심과 걱정이 가득했다고 전해집니다. 하인리 본인 역시 비슷한 인상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하인리는 고종이 매우 재능 있는 인물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동시에 고종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일종의 동정을 자아내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를 보면 고종에 대한 역사적 평가와는 별개로 인간으로서의 고종이 당시의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겪고 있던 스트레스와 중압감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 직접 대화를 나누는 것에 매우 기뻐했다는 것에서 하인리와 독일을 통해서 어떻게든 새로운 희망을 찾으려는 노력도 엿볼 수 있겠죠. 그런데 하인리 또한 단순히 고종으로부터 초대를 받았기 때문에 대한제국을 방문한 것은 아니었겠죠. 고종이 대한제국의 외교적 이익을 위해 하인리를 초대했다면 하인리는 독일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대한제국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인리가 큰 관심을 보였던 것은 철도, 더 구체적으로는 서울과 원산을 잇는 경원선 철도 부설권이었습니다. 당시 경인선, 경부선, 경의선의 수주권을 각각 미국, 일본, 프랑스가 이미 획득했을 정도로 철도 부설권은 서양 열강들의 큰 관심을 받았습니다. 6월 18일 출국 전 마지막으로 고종을 만난 하인리는 경원선 철도 부설에 관해 문의했습니다. 이에 고종은 처음으로 하인리에게 부정적인 답을 했는데요. 더 이상 외국에게 철도 부설권을 넘기지 않기로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미국이 자신들이 획득한 경인선 철도 수주권을 약 20배의 이득을 챙기고 일본에 넘긴 상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어쨌든 고종은 이런 부정적인 답에도 불구하고 출국 전 하인리는 물론이고 그 밑에 일개 병사에 이르기까지 일행 모두에게 표범 가죽, 담비 가죽, 병풍, 비단, 순금으로 된 담배 케이스, 은쟁반 선물을 보냈을 정도로 끝까지 극진하게 대접했습니다. 하인리는 6월 20일 제물포를 떠나 이번에는 일본을 다시 방문했고 돌아오는 길에는 다시 대한제국을 들러 경원선의 한 축인 원산을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인리 왕자의 대한제국 방문에 관해 살펴보았는데요. 그런데 시청자분께서 처음 질문을 남겨주셨을 때 있었던 또 다른 내용, 즉 하인리가 대한제국에서 일종의 깽판을 쳤다는 내용은 찾지 못했습니다. 제가 기록을 다 찾아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만약 실제로 하인리가 일종의 갑질을 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공식적인 기록에 남아있을 확률은 적다고 느껴지는데요. 당연히 독일 측에서는 자신들에게 부정적인 기록을 남길 리가 없고 대한제국 측에서도 어지간하면 국빈으로 온 손님을 부정적으로 기록할 일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대한제국을 직접 다룬 내용들은 아니지만 하인리에 대한 여러 다른 기록과 평가를 보면 그가 댓글에 남겨진 내용처럼 실제로 행동했을 확률은 적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그때그때 주어진 환경과 위치에 따라 다르게 행동하는 게 사람이라는 것이긴 하지만 하인리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를 보면 하인리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킨 형 빌헬름 2세와는 성품이 아주 달랐고 검소하고 겸손했으며 개방적인 성격으로 군인들 사이에서도 인기가 아주 많았다고 전해지거든요. 게다가 하인리가 본국에 보낸 보고서에서도 고종과 조선을 긍정적으로 평가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하인리를 극진하게 대접하는 고종을 지켜보던 일반적인 대한제국 사람들의 눈에 하인리가 어떻게 보였을지에 관해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 볼 여지도 있겠죠. 잘 알지도 못하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랑캐로 여겨지던 독일, 그리고 그곳의 황제도 아니고 황제의 동생이 고종으로부터 국빈으로서 대접받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하인리가 부정적으로 받아들여졌을 개연성도 높았을 것입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시청자분께서 남겨주신 질문에 관해서 다뤄보았는데요. 개인적으로도 알지 못했던 주제였기에 흥미롭기도 했고 또 많은 분들이 흥미로워할 것 같은 주제라 즐겁게 자료를 찾아본 것 같습니다.
역사적으로 궁금한 여러 주제들을 남겨주시면 앞으로도 시간이 나는 대로 틈틈이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